명량에 나온 이 명량 해전과 실제 해전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쏘면 영등포역에 있는 배들을 맞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함끼리만 비교하면 대시당초 체급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총이 없어요. 총에 해당하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한 시간의 IT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2시간. 네, 자, 소셜리티, 이 소셜의 원조라고 하면 커뮤니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정말 숨은 고수들이 많아요. 숨은 고수. 네. 네, T트렌드 안드로이드만 가능합니다. 차별하네요. 차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종인입니다. 이 최근 영화계에 큰 이슈가 있죠. 영화 명량이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그거에 힘입어서 이순신 장군 그리고 명량해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미 이 조선의 테크놀로지가 일본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돼 있었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만한 얘기들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명량 속에 숨겨진 테크놀로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김영욱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저도 봤어요. 네네. 보셨죠? 네네, 봤습니다. 명량에 나온 이 명량해전과 실제 해전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차이가 좀 있죠.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까 예. 영화적인 어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제 뭐 약간 없던 사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중반부가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백병전이 막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백병전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대체적인 정설이고요. 예. 두 번째로 또 영화 포스터에 보면 300대 12의 싸움. 12대에는 12척의 배가 남아있 싸웁니다. 그리고 패러디에서 우리 동네에서는 예. 또 휘트니스 클럽에서 네. 감량해서 신에게는 아직 12kg의 살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패러디를 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까? 네네. 아, 예군요. 예. 네네. 그리고 예. 근데 그게 300척이 아니라 명랑해협 입구에 들어왔을 때는 300척이 온 게 맞고요. 예. 근데 일본 배들도 보면 그 대형 군선이 있고 작은 군선이 있거든요. 예. 근데 대형 군선은 명랑해협에 들어오기에는 너무 큰 거예요. 예. 입구도 좁고 물살도 세고 지형도 험하고 하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중급 되는 세키부네라는 배들이 주력함으로 들어왔던 거죠. 본격적으로 네. 하나하나씩 네네. 이제 키워드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화포입니다. 화포다. 네네. 아하. 그때 당시는 이 화포 자체가 정밀하게 이렇게 쇠를 깎거나 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대포알을 넣고 발사하더라도 이 화약의 힘이 대포알에 그대로 적용이 안 되고 옆으로 가스가 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비지를 꽂고 화약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경목이라고 해서 나무를 깎아서 꼭 맞춘 나무를 하나 대고 그 다음에 포탄을 넣고 발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그 대포가 천지현황 이렇게 대형 화포가 네 종류가 있었습니다. 천자총통 뭐 이런 거? 그렇죠. 천자총통, 지자총통, 뭐 현자총통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예. 그 중에서 제일 큰 화포가 천자총통입니다. 예. 한 번 쏠 때 화약이 1.1kg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빵 쏘면 1.6kg에서 2.2kg 가까이 날아갔죠. 오, 멀리 날아가는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KBS잖아요. 예. 여기서 쏘면 예. 영등포역에 있는 배들을 맞춘 거죠. 오. 그리고 마포대교 남단을 때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용할 수 있는 포탄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대장군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게가 한 30kg 정도 되는 나무 화살이 있었고 예. 비행을 안전하게 날아가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날개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걸 그 놓고 쏘면 1.6km를 날아갑니다. 일본은 아예 없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화포가 있긴 있었으나 예. 뭐 직접 제조할 능력도 없었고 해서 수입해다가 쓰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 하포 위주의 화력전에서는 일단 날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영화에서는요, 우리가 뭘 쐈더니 갑자기 이렇게 파편화되면서 쭉 빵 날아가더라고요. 터지는. 네네. 그게 조란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알이죠. 새알 크기의 이 쇠공들을 발사를 하는데 천자총통 같은 경우에는 400개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예. 그러니까 먼저 화약을 넣고 경목을 대고 조란한 400개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빵 쏘는 순간 그 앞에 있는 게 남아나지가 않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요게 제가 좀 관심이 갑니다.
약간 뭐 움직이는 성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거든요. 판옥선. 판옥선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왜구들의 침략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삼포배란 같은 걸 겪으면서 일본 배들하고 경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명종 때 배를 새로 우리나라 기술로 배를 한 척 지어내는데 그게 판옥선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판옥선은 이렇게 3층 구조로 돼 있고요. 그리고 격군이라고 하죠. 이렇게 노 젓는 사람들. 예. 노 젓는 사람들은 아래층에서 외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노 젓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있고 격군들하고 분리된 위 상판에서 전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 보면 이 또 관심 분야이신 것 같은데 네네. 판옥선을 모형을 만드신 거죠? 예, 판옥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이가 높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판옥선 밑바닥을 이렇게 보면 밑바닥이 예. 평평합니다. 예. 이걸 이제 일자로 평저선이라고 부르는 평저선. 예, 평저선은 속도는 느리지만 예. 그 자리에서 선회가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도는 거. 그렇죠. 노를 나왔어. 영화에도 나왔어요. 그렇죠. 노를 한쪽은 이렇게 하고 한쪽은 반대쪽으로 하면 그 자리에서 도는 거죠. 이게 또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대포를 여기서 요즘 배하고는 달리 대포가 측면에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적들이 몰려오면 한번 빵 쏘고 나서 재장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때 배를 선회하는 겁니다. 아. 그때 반대쪽에 있는 대포를 또 한번 빵 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준비되면 또 돌리는 또 거죠. 돌리고. 그럼 반대로 일본 배는 어땠단 말입니까? 일본 배 같은 경우는 그 서양 배의 영향을 받아서 예. 그 첨저선이라고 하죠. 첨저선. 네, 배 밑바닥이 이렇게 좁빗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거리 항해할 때는 굉장히 좋았지만 예. 그 자리에서 돌거나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크게 물의 돌아야 돼요.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걸리겠군요. 그렇죠. 이렇게 크게 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이에요. 일본의 그 제일 큰 배 대장선은 네. 화포가 탑재가 안 됐다고 그러더군요. 아예? 기본적으로 그 일본 배들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언급됐지만 이 삼나무를 이렇게 대고 이걸 쇠못으로 박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쇠못이다 보니까 물에 들어가면 썩죠. 삭아서 이게 점점 더 약해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참나무 못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홈을 내고 참나무 못을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서 이렇게 넣었는데 예. 이게 물에 들어가면 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튼튼했던 거죠. 기본적으로 전함끼리만 비교하면 애시당초 체급이 다르죠. 예, 아예 달랐군요. 체육만하고 기자님하고 싸운다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죠. 네네. 예. 자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거북선. 네네. 그 실제로 막 거북선이 막 밀고 나가면서 그쵸. 이 일단 부딪히는 그 뭐라고 돌격선. 그러죠? 돌격선. 그 네네. 역할을 한 건 맞습니까? 거북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배이긴 한데 이제 잘못 알려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거북선이 철갑선이다. 철갑선. 그 지붕에. 네, 철갑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무선이라는 아 거죠. 나무로. 나무 뚜껑이었는데 뭐 세계 최초의 뭐 철갑선 이런 걸로 이제 포장이 돼서 나온 거죠. 그리고요. 이 거북선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굉장히 전투력이 뛰어난 전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옛날 그 싸움은 서로 이렇게 진영을 이렇게 짭니다. 그리고 진영을 짜고 그 진영이 무너지는 순간 확 넘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거북선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적들이 이렇게 진을 짜고 있는 그 가운데에 보내서 그 가운데서 갑자기 화포를 뿜어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진영이 무너지고 나면 그때 판옥선들이 몰려가서 이제 끝부터 이제 조금씩 깨 나가는 거죠. 거북선을 이제 그 영화에서는 구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구선. 구선. 근데 그 전에 7천량 해전에서 모두 소실된 걸로 나오고 있고요. 아, 그 저기 원균이 그렇죠. 없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때에는 있었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거북선을 만들었던 그 허연 영감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영감님의 존재가 정말 신기한 존재죠. 원래 거북선의 책임자는 예. 나대용이라는 장수가 거북선의 나대용? 예. 오. 실제로는 나대용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나대용에 대한 업적을 지금도 크게 인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잠수함 중에 이름이 나대용함이라는 아, 나대용 함이란 게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조총입니다. 조총. 조총. 그 일본 왜군을 보면 정말 멀리서 정확하게 쏘는 것처럼 나와요. 가능합니까? 일단은 그 조총의 사거리가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면 50m에서 많이 잡아줘야 80m 정도까지가 유효 사거리라고 봅니다. 50m에서 80m? 네네. 그러면 아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소총에는 그냥 이렇게 긴 통에다가 동그란 총알을 넣고 그냥 이렇게 화약의 힘으로 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렇게 쏘면 가다가 총알이 휘거나 떨어지거나 이게 안정된 궤적을 유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안정되기 시작한 건 그 크림 전쟁 때, 크림 전쟁 때 총알 그 총열에다가 홈을 파기 시작했어요. 회전하면서 나가줬죠. 예, 예. 그래서 그걸 강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강선을 쓰면 총알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뱅글뱅글 도는 거죠. 예. 그래서 강선이 들어가면서 약 거리가 360m까지 정확하게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총이 없어요. 그 영화를 네네. 보면. 없습니까, 원래? 없었습니까? 총에 해당하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가까이 오기 전에 이미 화포로 어느 정도 다 끝장나 있는 상태였는데 예. 가까이 왔을 때도 우리는 총 역할을 하는 걸 쏠 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게? 그게 승자 총통이라고 하는 거죠. 승자 총통은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 발사하는 방법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 뒤에다가 화약을 넣고 심지를 꽂고 그 진흙을 넣어서 쏠 수 있게끔 구조를 바꿨습니다. 예. 그다음에 불을 붙이고 이렇게 빵 쏘면 이게 150m까지 날아가서 사람을 살상했다는 거죠. 그걸 의도하고 만들었다는 얘기인가? 그걸 의도했죠. 왜냐하면 그게 그 조선시대의 화포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명량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IT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2014년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모바일 산업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죠. 핸드폰도 많이 팔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벤더들과 그리고 또 후발주자의 뭐 중국산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야말로 12대 133의 전투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크게 승리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명랑해전을 일단 잘 치러냈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의 그 다음 버전이 뭘까라고 봤을 때 사물 인터넷 시기에는 명랑해전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할 수 있는 한산도 대첩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열심히 해야죠. 예. 지치면 안 되고. 예. 어쨌든 오늘 명량을 통해서 그 안에 어떤 그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었는지를 뭐 짧은 시간 좀 살펴봤습니다. 네네.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았군요. 찾으면 찾을수록 예. 고구마 줄기처럼 더 많이 나올 예. 겁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